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전달해드리고 싶은 영어 선생님 황성현입니다. 자, 제가 방금 영감이란 말을 했죠? 영감이란 말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inspiration. 영감을 주다라는 동사 inspire에서 출발한 단어인데 어떤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능력 혹은 그런 느낌, 이런 걸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전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를 할 때 그런 영감을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만들어낸 뜻이 있는데요. 바로 영어적인 감각, the sense of English. 자, 여러분들에게 영어적인 감각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영어를 어떤 과목으로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언어로서, 그리고 언어라는 건 문화에서 출발하니까 문화적인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영어 공부할 때 사실 지치지 않고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실제로 원어민들은 어떤 사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법이라든지 실제로 회화에서 반영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또 많이 배워왔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재미있게 영어를, 그리고 영어적인 감각을 앞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각의 전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써놓은 제목 보이시죠? 자, 주어를 찾자입니다. reading core, 주어를 찾자. 자,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어를 찾자라고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자,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장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거기서 중심 생각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에 나오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주어를 찾는 거겠죠? 그리고 주어를 찾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동사를 찾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주어를 찾는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주어가 짧으면 당연히 찾기가 쉽겠죠? 근데 주어가 너무너무 길면 주어를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실제로 수능에서 나왔던 그런 문장들이에요. 자, 첫 번째 나왔던 문장 같은 경우도 거의 한 줄 정도 차지하고, 두 번째 나왔던 문장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수식어구가 들어있긴 하지만 거의 두 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어가 이렇게 길다 보니 주어를 찾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주어를 못 찾으면 그 다음에 문장의 본동사를 찾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럼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지는지부터 좀 원리를 파악하고 가야지만 독해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주어가 왜 길어지는지, 그리고 주어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란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는 어떤 품사가 담당하죠? 바로 그렇죠. 명사가 주어를 합니다. 그러면 자, 명사가 길어지기 때문에 주어가 길어지는 거겠죠? 그럼 주어는, 명사는 왜 길어지는 걸까요? 자, 명사가 길어지는 그런 방식을 조금 더 원어민스럽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말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명사 수식의 차이, 수식이란 말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수식의 뜻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자세히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자세히 꾸며주는 것, 자세히 설명해주는 걸 수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과 영어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말은 명사 앞에서 수식이 일어납니다. 명사 앞에서 모든 말들이 명사를 놀라울 정도로 다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에 대해서 묘사를 한다, 즉 설명을 할 때는, 수식을 할 때는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방식이 우리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사려고 어떤 서점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책을 사려고 갔어요. 책이 정말로 많죠? 자,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딱 있었는데 리처드 다킨스라는 분이 쓴 The Selfish Gene이라는 책을 제가 고른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옥스퍼드의 교수님이셨는데 뭐 지금 은퇴하시고 또 활발하게 또 책을 쓰시는 그런 연구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제가 샀는데 우리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책이에요. 어떤 책이죠? 내가 산 책. 앞에서 꾸며주죠. 내가 산 책이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책 언제 샀어? 어제 샀어. 내가 어제 산 책. 여전히 앞에서 꾸며줍니다. 자, 어디서 샀는데?
서점에서 내가 어제 서점에서 산 책. 자, 우리나라 말은 전부 다 책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영어는 꾸며주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자,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방식. 자, 책이 어떤 책? 내가 산 책. The book I bought. 자, 내가 샀다라는 말이 뒤에서 앞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치수식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인 거예요. 후란 게 뒤란 뜻이니까 뒤에서 위치에서 앞에 있는 걸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후치수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내가 어제 산 책이에요. 마찬가지로 책의 위치는 변동이 없죠. The book으로 시작합니다. 어제라는 말이 어디 가서 붙었나요? The book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뒤에 붙어서 전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어제 서점에서 산 책은 어떻게 꾸며주고 있나요? 그렇죠. The book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I bought at the bookstore yesterday. 그래서 전체가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게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면 명사를 전치수식하는 경우는 영어에서 없나요? 물론 있죠. 아주 간단하고 아주 한정된 방식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할 때는 A beautiful woman 이렇게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상세하게 꾸며주고 싶다. 그럼 말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길어진 덩어리를 어떻게 한다? 명사 뒤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이런 것들을 영어에서 주로 문법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명사는 길어지는구나. 어떻게? 뒤로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주어도 길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원어민의 사고. 제가 아까 저 소개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원어민의 사고가 어떤 건지 우리랑 어떻게 다른 건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명사로 끝나는 반면에 원어민들은 어떤 명사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당연히 명사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어민 귀에 명사가 귀에 들렸다. 예를 들어서 book이란 말이 들렸다.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뒤로 따라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깔려있는 사고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다른 사고방식인 거예요. 이런 걸 먼저 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영어를 좀 접근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가겠죠. 그냥 뒤에서 나오는 거니까 외워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 선생님 명사를 꾸며주는 거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게 무조건 뒤에서만 꾸며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서 꾸며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어떨 때? 좀 한정적으로 좀 설명이 짧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사진에 A 그죠? 가로친 A의 사진을 보면 어떤 이제 소녀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이걸 문장으로 묘사를 하고 싶으면 There is a singing girl. 노래 부르는 소녀가 있다. 이때는 뭐 구체적으로 설명이 많은 게 아니라 단지 노래하고 있는 상태의 소녀를 묘사하는 거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를 써가지고 singing girl 이렇게 해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즉 전치수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 조금 길어지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B의 사진을 볼게요. 무대 뒤에서 지금 기타도 들고 있고 열심히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지금 공연을 하는 사진 같아요. 이거를 묘사하는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나요? There is a girl singing on stage. 그죠? 이거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이렇게 무대라는 말이 첨가가 돼서 말 자체가 길어지니 아예 통으로 묶어서 뒤로 보내는구나. 통으로 묶어서 뒤로 보낸다. 이게 영어가 일반적으로 구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뒤에서 앞을 꾸며주는 거. 자, 그럼 A, 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방금 봤잖아요. 명사의 앞과 뒤에서 꾸며주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그죠? 명사의 앞에서도 꾸며줄 수 있고요. 명사의 뒤에서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뒤에서 꾸며준다고 했나요? 자, 꾸미는 말이 길어지면 덩어리로 묶어서 아예 명사 뒤로 보낸다. 아예 명사 뒤로 덩어리를 보낸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앞으로 우리가 주어를 찾고 그리고 동사를 찾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어적인 사고, 영어적인 감각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저는 흥미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어떻게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느냐, 바로 그게 영어 학습의 지속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가 없는데 자꾸 외워라, 그냥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알려주고 조금 더 쉽게 문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영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바로 그런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꼭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